어떻게 이런 유전 형질이 형성되어서 전파되는 건가요? 그래서 거기서 돌연변이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에서 진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주 가을에 완성과 성숙과 통일된 하나의 문명권으로 간다는 것이 이제 증산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좋은 유전자를 발현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이기 때문에 살이 쪘던 사람들은 그 아이가 비만이 될 확률이 14배, 지난 8만 년 동안 한 1만 가지의 돌연변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자가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의지로 행동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인간의 어떤 불안과 우울증, 행복을 추구하는 정서 문제를 잘 해소를 해야 그 의지와 행동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고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만으로 안 되니까 몸의 호르몬과 여러 작용을 하는 화학적인 어떤 약복용을 의학에서는 또 병행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세상에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인지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이제 언론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그 존경이나 어떤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마약 사건이나 약물에 의존하는 게 더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공허함이나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약에 의존하게 되는데 실제로 제가 정신과 교수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왜 환자들한테 명상요법 같은 걸 안 쓰고 꼭 그렇게 약으로밖에는 안 되냐. 근데 자기가 수년간 임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의지가 약해서 오래 버티질 못한다는 거예요. 네. 보호자들도 그 조바심을 내니까 그걸 약으로 눌러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호르몬에 대한 좀 상식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흥분하는 호르몬 도파민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행복 호르몬으로 알고 있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로토닌.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정신과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그 고수가 이시영 박사님인데 그분은 자신을 세로토닌 박사라고 닉네임을 부를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게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의학에서 쓰고 있는 우울증 약도 그 세로토닌을 늘리는 약입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그 제흡수 억제제라고 해서 세로토닌이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걸 막으면 세로토닌이 이제 혈장에 많아지게 되고 네. 그게 기분을 좋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물을 이렇게 써서 기분 좋게 하는 게 뭐 의존하는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지만 적정량을 꾸준히 먹으면 실제로 제 동료들 중에서도 그 약을 먹어야지 안정이 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억지로 끊어보려고 했다가 너무너무 그 위기 상황을 겪어서 끊지 못하겠다. 고혈압 약처럼. 그래서 그 효과도 보통 6주 이상 꾸준히 먹어야지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보통 SSRI라고 그래요. 세로토닌 그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라고 해서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라고 해서 그 약을 쓰면 정말 사람이 안정이 됩니다. 근데 굳이 그 약을 쓰고 싶지 않다면 우리가 그 이시영 박사님도 권유하는 게 햇볕을 쬐이라는 거예요. 햇볕을 쬐이면은 멜라토닌이 증가하거든요. 네. 근데 그 멜라토닌이 세로토닌의 전 단계 호르몬이기 때문에 멜라토닌이 늘면 세로토닌이 많이 생겨서 잠도 잘 자고, 잠이 일단 잘 자지면 안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많이 걸으라고 돼 있어요. 네. 걸으면 또 그게 세로토닌이 늘어나고, 또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중에 북을 치라는 것도 있거든요. 둥둥거리는 그 사운드가 그 세로토닌 분비를 더 늘려서, 그래서 이시영 박사님은 각급 중고등학교 우울증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교마다 한 북을 25개씩 보급하는 게 자기 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태우주 도공할 때 북 치면서 하는 것 자체가 네. 의학적으로 세로토닌을 증폭시키는 어떤 효과를 주는 것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우리가 또 불안할 때 먹는 어떤 약 중에 프로작이라고 있어요. 그게 인류가 그 만든 약 중에 가장 많이 처방이 된 약이라고 할 정도로 그 약이 나오고 나서 자살률이 확 줄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게 또 세로토닌 제제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바카스 먹듯이 프로작을 먹어요. 미드 같은 대사에도 프로작이라고 하는 그 상품명이 그대로 나오는 정도고요. 그리고 막 불안해가지고 응급실에서 막 초조해하는 사람들은 벤조디아제핀 같은 걸 처방하면은 차분해져요. 그리고 막 어지러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걸 주면 진정이 되고. 그래서 그런 약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어떤
돌이킬 수 없는 문제들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우울증 효과를 주는 약 중에 케타민이라는 약이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케타민은 마취제거든요. 근데 그 약이 항우울제 효과도 있어가지고 그 뇌의 글루탄산염 수치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먹는 그 MSG 같은 효과가 있어서 행복감을 증폭시켜서 단순히 마취하는 효과를 떠나서 정신 어떤 진정까지 쓰고 있어서 적정한 용량을 쓰면 도움이 된다라는 게 요즘 학계에서 또 핫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에 이제 인지 행동 요법 그런 마인드 컨트롤 영역을 넘어서서 이제 먹는 약 영역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뇌 심부 자극술이 있어요. 그거는 전극을 사용해서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잘 듣지 않는 사람들한테 특정 이제 놀라운 반응을 일으켰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런 심하게 쓰면 전기 고문이겠지만 어떤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안 좋은 기억이나 감정들을 딱 포맷을 시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심장 잘 안 뛰는 사람들 그 심방 세동 있는 사람들을 전기 충격해가지고 잔떨림 아예 없애는 것처럼 자잘한 심리적인 불안감을 싹 없애는 치료법도 있고 또 그리고 그 심장약인데 그 프로프로날롤이라고 해서 베타 차잔제라고 혈압약인데 그 약이 맥박을 좀 안정시키고 그러거든요. 그 약을 써서 오히려 쿵탕쿵탕 심장이 심쿵한 사람들, 심계항진 있는 사람들 그 약을 써가지고 뭐 사람들 앞에 나가면 이렇게 뭐 카메라 울렁증이나 사회 공포증 있는 사람들도 진정이 된다고도 하고. 근데 가장 핫한 거는 그래서 의학에서도 초현대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 나쁜 기억이 자꾸 지워지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데 기억은 지워지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 공테이프 위에 새로운 노래를 입히듯이 나쁜 기억 위에다가 좋은 기억을 엎어야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뭘 보면 소뚜껑 보면서도 그 자라보고 놀란 게 드러나는 것은 잘못된 입력인데 그걸 바꾸는 건데 그게 요즘 용어로 빛 활성화 유전자 표지라고 해서 라이트 액티베이티드 진 라벨이라고 하는 거를 유전자에 답니다. 표지를 한 세포들에다가 레이저 빔을 딱 쏘면은 그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쥐 실험이 있는데 반복적으로 충격을 줘요. 쥐한테, 수컷 쥐한테. 그러면 특정 장소에 가서 그 충격을 줘버리면 쥐덫 근처에 가면 알아서 쫄듯이 그 장소에만 가면 이 수컷 쥐가 이제 공포감을 느끼고 불안하고 막 우울해지는데 이 수컷 쥐를 그 암컷 쥐하고 같이 있게 만들어서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그러니까 암컷 쥐와 있을 때 그 레이저 빔을 딱 스위치를 켜가지고 그 기억을 입력을 시켜놔요. 그 상태에서 그 쥐덫이 있었고 전기 충격을 줬던 그 장소를 가서 그 레이저 빔을 쏴가지고 그 세포를 활성화시키면은 옛날에 그 장소에서 나빴던 기억이 아니라 암컷 쥐하고 있었던 그 기뻤던 기억으로 덮어져가지고 치료가 되는 건데 그걸 인간의 기억으로 그대로 옮겨올 수가 있다는 게 요즘에 아주 핫한 치료법이죠. 그리고 이 약물을 통한 치료법 외에도 또 새로운 치료법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 중에서 미생물을 이용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가 회자가 되고 있던데요. 이게 또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말로 하면은 미생물군 유전체, 미생물 집단 유전 정보 전체를 이제 말하는 건데 이게 우리 몸속에 박테리아가 몇 개 있게요? 몇 개 있나요? 100조 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박테리아를 위해서 사람이 산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박테리아의 숙주로 살고 있는데 이 박테리아들을 연구해서 이제 발견한 하나의 어떤 치료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는 사료에 항생제를 섞으면은 가축들의 체중이 확 는다고 돼 있어서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먹는 육류들은 다 항생제 먹은 것들이라서 그걸 먹고 큰 아이들이 요즘에 성조숙증도 되게 많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300배 이상 증가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장에 박테리아를 조정하면 그게 여러 가지 호르몬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걸 입증하는 건데 그래서 유아들한테도 이제 광범위 항생제를 반복해서 투여를 하게 되면 아동기 때 비만이 또 많이 는다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못 쓰면은 비만으로 가는데 잘 쓰면은 비만을 치료하는 요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비만한 쌍생아들이 있고요. 쌍둥이들, 마른 쌍둥이들이 있는데 마른 쌍둥이들 그 박테리아 안에 크리스텐 세넬라시에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뚱뚱한 쌍둥이들한테 넣어주면은 살이 안 찐다는 거예요. 음. 그거를 이제 실험을 그래서 쥐들한테 했던 겁니다. 그 무균 상태의 쥐한테 비만하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삐쩍 마른 쌍둥이들 안에 있는 그 성분을 집어넣었더니 드라마틱하게 살이 빠지고 살이 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의지를 써가면서 다이어트 해보고 해도 맨날 요요 오고 자괴감에 빠지고 나는 이번 생에 뭐 포기했어 이렇게 되는데 아예 그냥 뱃속에다 그걸 넣어버리면은 안에서 알아서 박테리아들이 조정을 해가지고 몸을 잡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질병을 치료하는 최신 기술로 유전자 치료를 들지 않을 수 없죠.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진짜 행복하다는 것이 그 정말 유전자 단계에서부터 이제 작용을 하는 거면서 또 우리의 머리나 뇌의 영역이 아니라 그 장이 행복해야 뇌도 행복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로토닌은 장에서 분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 건강을 잘 하면은 인간의 행복도 보장된다는 거고, 그래서 뭐 곳간에서 임신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속이 편해야 이어진다는 맥락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유전자까지 이제 건드려 보자는 거죠. 행복이 유전자에서 이미 불행 유전자가 박혀 있다라면은 원시반본해서 더 근본으로 들어가서 유전자부터 한번 조작을 해보자라는 야심찬 어떤 메시지인데, 그래서 중요한데 없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특정 단백질 암호를 가진 DNA를 벡터라고 하는 매개체에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거기다 우리가 목표하는 곳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활성화돼야 되는 DNA를 어떤 배에다가 실어서 비행기에 실어서 어딘가로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쓰는 그 벡터 매개체가 보통 뭐냐면 그게 또 박테리아입니다. 그 박테리아에 그 DNA를 실어가지고 몸속으로 쭉 따라가는데 그게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유산균 광고도 그 장까지 잘 가면은 되고 못 가면 어쩌고 하는데 충분히 많은 DNA를 만들어가지고 가면 뭐 정자 수만 마리가 난자한테 가서 그 한 마리가 딱 도착만 해도 하나가 완성되듯이 그 하나의 유전자만 도착을 해도 뭔가 좋은 결실을 맺는 어떤 유전자 치료법이 있는 건데 그래서 유전자 치료법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개의 부재 또는 오작동으로 초래된 다양한 선천적 질병을 치료하는데 이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어떤 매개체로 쓰는 것들 중에 다들 내시경 해볼 텐데 이거 들어가면 힘드니까 조그만 초소형 넣어가지고 그 소장에 그 어떤 그걸 들여다보고 빠져나오는 것처럼 그 박테리아 벡터 안에다가 DNA를 실어가지고 작동을 하게끔 도와주는 건데요. 근데 이게 지금 승인받은 유전자 치료법 딱 한 개인 게 뭐냐면 지방 대사에 필요한 그 지질 단백질, 지질분해 효소 유전자에 생기는 희귀한 돌연변이를 치료하는 그거에는 지금 이제 FDA 공인이 돼가지고 치료가 되고 있는데 이 질병의 매개체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감염 과정에서 자신의 DNA를 다른 DNA에 이전을 시키고 숙주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이러스가 박테리아가 오래가지 못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효과가 상쇄될 수도 있고 해서 이 치료법 자체도 아직은 이제 퀘스천 마크가 많긴 한데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모든 불행의 원인, 모든 어떤 질병의 원인 유전자가 있다면 그 유전자의 결손을 보강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돌연변이를 일부러 일으켜가지고 유익한 돌연변이를 발현시켜서 유전자 치료법을 하는 것도 병행하고 있는 어떤 새로운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자연 선택의 방법으로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발현시켰던 것을 과학기술을 이용해 단축시키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유전자 변형 아기의 탄생과 같은 이런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전자 구조가 이상해서 태초에 잘못 태어나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운 증후군도 있고 뭐 그 남자 아이인데 그 성기가 이렇게 또 XX가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한 유전자 조작 단계에서 뭐가 잘못이 되면 발현될 때 진짜 애들 딱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시죠? 손가락 5개인지 보고 뭐 발가락 개수 보고 뭔가 변형이 일어났는지 언청이가 아닌지 보듯이 어떤 유전자 발현에서 하나가 잘못되면은 그게 뒷수습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애초에 그 유전자를 건드리는 단계에서는 어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유전자, 원하지 않은 유전자를 편집하는 건데 제대로 잘 자르고 새롭게 잘 붙이면 되겠지만 잘못 편집하고 잘못 붙으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아직 우리 지금의
어떤 과학 기술뿐만이 아니라 그 과학 기술 받아들이는 사회적인 어떤 인지도가 윤리적인 문제 앞에서 그것까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게 되려면 굉장히 어떤 면밀한 감독과 규제가 이제 동반이 돼야지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이 과학 기술을 통한 질병 치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과학 기술은 장점도 있는 반면에 이런 약물이라든지 유전자 변형과 같은 이런 단점도 크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학을 놓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것들의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의료인으로 있으면서 이제 수행자의 삶을 병행하다 보면은 병원에서 오는 사람들 사실 그래서 아프다, 머리 아프다, 가슴 답답하다 해서 피 뽑아보고 심전도 찍어보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더 필요하면 CT나 MRI까지 찍어보고 혈관까지 세세히 봐도 가슴 답답한 게 뭐 이런 약들을 써도 안 된다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리는 게 화병이시다. 네. 요즘에 과로하셨냐, 뭐 고민하는 거 있냐 그런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결국 우리 몸의 모든 병의 문제는 그 인체의 기본 두 축이 되는 심장과 신장의 물과 불의 이런 불화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원래 인간은 물 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불 기운이 밑으로 내려오는 수송 화강이 돼야 최상의 어떤 컨디션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불은 위로 솟고 물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불 기운이 위로 솟으면 이게 고혈압도 만들고 그게 아까 말했던 불안증, 우울증도 그 스트레스를 더 끌어올리게 되고요. 이 심장에서 제대로 걸러고 수기가 축적되지 못하면 탈수되고 그게 어떤 혈압도 문제를 일으켜서 사실 만병의 원인을 동양의 이런 수행 논리로 보면 수승화강이 안 돼서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동방에서는 뭐 동의보건 같은데 책은 어떤 병의 어떤 질환별 치료제도 나오지만 맨 앞에 총론에는 인간은 수행을 해서 수승화강을 해가지고 본연의 면역 체계랑 자연 치유력을 올려야 만병을 통치할 수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양 의사가 되면 이제 의사 면허증을 따고 나서 외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등장하는 히포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얘기도 뭐냐면 발은 따뜻하게 머리는 차갑게거든요. 그게 동양의 수로로 넘어가면 그게 수승화강이라서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물은 다시 내려가고 불은 올라가니까 가만히 놔두면 머리에 열차서 화딱지 나고 아래로 수기가 빠져가지고 탈진되는 건 당연한 건데 수행은 그 순리대로 가면은 흩어질 것들을 역행시켜가지고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라서 동양에서는 이제 허리 세우고 하단전에 정을 충만하게 하고 중단전에 기를 장하게 해서 정이 충만하고 기가 장해지면 상단전에 신이 열려가지고 가장 쾌적한 머리가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깨끗해지는 상태 거기에는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우울증이 낄 데가 없고요. 하단전에 배심이 확 차여지면은 우리 오장육부는 기계인데 차가운 물이 들어가거나 냉각수가 되면 정체되게 돼 있는데 하단전에 화기가 탁 내려가면은 오장육부 기계가 너무너무 잘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간에서 피도 잘 만들고 심장에서 전신으로 피를 잘 뽑아내고 위장에서는 소화를 잘 시키고 소장과 대장에서는 그 모든 애들을 흡수하게 되기 때문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한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별의별 방법으로도 안 됐던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하단전의 생명의 근원인 정, 에센스를 정말 잘 누수하지 않고 지켜야 되는 게 필요하고 기혈 순환인 라이프 포스 에너지도 결국 혈류가 잘 가다가 막히는 거. 그게 이제 머리로 가면 뇌경색이고 심장으로 하면 심근경색인데 그런 기혈 흐름을 잘 도와주는 거가 또 치료가 되는 건데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게 되고요. 특히 이제 저는 그 진짜 의료 현장에서 진료하다가 자기가 답이 없다라고 호소하는 사람들 병원을 이렇게 닥터 쇼핑이라고 해서 여러 병원을 갔는데도 답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궁서체로 정말 진지하게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해보시겠냐고 하면서 테스트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물로 돼 있고 우리 몸은 결국 소리에 공명하는 악기인데 오장육부라고 하는 게 오케스트라인데 각각의 장기가 나름의 소리를 내는데 이게 병이 나면은 병든 사운드를 낸다는 거예요. 그 조율이 안 된 소리를 내는데 간이나 위장이나 이런 데에다가 정확한 소리를 쏘아주면은
그 소리에 의해서 오장부도 바로 잡힌다는 어떤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조화로운 소리를 들려주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태울주를 일러서 만병을 물리치는 구축병마주다. 그래서 만병통치 태울주다. 태울주는 여의주다 해서 모든 병을 고치는 근본이라고 하셨고, 수기를 저장하는 문제. 결국 모든 병은 수기 고갈로 생기는 건데 그걸 축장해서 전신으로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태울주 20석자를 잘 읽어주면, 그것도 공교롭게도 그 우리 염색체 그 23쌍하고도 상통하는 그 23 주문을 잘 읽으면 우리 몸 전신의 어떤 세포에 깃들어 있는 어떤 안 좋은 기운들을 완전히 물리쳐서 근본적인 모든 심신 어떤 정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새로운 대안으로 그 서양의 첨단 의학에서도 말하지 못하는 거를 우리 증산도 천지 새로운 어떤 가을 문화를 여는 단체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태일주 수행을 통해 치유력을 높일 수 있다는 놀라운 말씀이신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진화의 배신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가 이제 음식과 소금을 너무 지나치게 먹고 있다는 거, 그리고 육체 활동은 점점 적으면서 그러면서 불안과 우울증은 더 커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출혈은 적어지는 반면에 혈액 응고는 너무 심해져서 우리가 병원에 오는 첫 번째 이유들, 그리고 사망 원인의 5손가락에 꼽는 것들이 전부 다 구석기 시대 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취했던 특징들이 지금은 오히려 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의 성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됐으나 그 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버려야 될 것들, 습성들이 있다는 거고, 그게 수만 년 동안 왔던 거를 지금 200년 동안의 새로운 변화 속에서 고친다는 거는 어렵지만, 그거를 우리가 인간의 의지, 우리가 200년 만에 새로운 문명을 일으켰던 것도 뇌의 역할인데, 우리가 인류가 비약적인 어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현했기 때문인데, 지금 그로 인해 생긴 문제도 인간의 어떤 뇌의 어떤 긍정적인 점수를 보태고 있는 게 이 저자의 마지막 멘트였는데요. 이 사람이 또 관심 가지면서 미래의 전망으로 언급한 게 뭐냐면, 개개인에 맞춘 건강관리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집단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1대1로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니까, 뭐 사상 체질이라는 것도 팔 체질도 있고 사람마다 혈액형도 이렇게 네 분류로 나뉘지만 그런 큰 분류를 넘어서서 각각의 DNA가 다 다르니까 각각의 치료법도 다 달라야 되지 않냐라고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전히 끝나가지고 모든 배열 순서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몇 살 되면 무슨 암이 생기고 몇 살 되면 고혈압이 발현될 거라는 것도 인생 시나리오를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우주 가을의 만사지 문화의 어떤 첫 발자국을 떼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바이오 마커를 측정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뭐 당연히 혈압만이 아니라 피 검사를 해봐가지고 이 사람이 앞으로 무슨 암이 걸릴 수 있는 요소가 크다, 지금 당뇨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까지 다 소상히 알 수 있는 단계가 됐고, 그래서 나만의 최적의 치료법을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게끔 가고 있다는 게 이 저자의 전망인데, 그래서 장래에는 그 걸릴 수 있는 병을 이제 확률을 알아가지고 확장을 시킨다는 거죠. 지금 사회보험도 지금은 초기에는 그냥 질병이 나오면 그 질병의 치료와 재발에만 그 비용을 줬다면, 요즘에는 건강검진에도 보험을 주듯이 이제는 그 치료가 예방의학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 그게 인류 진화, 의학 진화의 궁극자리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어떤 의학을 얘기하냐면 원천 예방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질병의 재발과 악화를 막는 2차 예방 차원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질병이 걸리기 전에 막는 1차 예방 단계가 아니라 아예 우리 몸이 원천적으로 건강하게끔 무병장수하게끔 하는 원천 예방의 단계로 가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니까, 이 저자의 통찰이 굉장히 우주 가을에 그 선문명에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는 감탄을 마지막에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떠오른 상제님의 성구가 있습니다. 모든 병의 근원을 말씀하신 구절이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병은 척이 있어 생기고 수가 있어 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척을 풀어주지 않으면 척으로 돌아가고 수를 제거해주지 않으면 화액으로 돌아가리니, 내가 병고를 대신 앓게 되면 척은 스스로 풀리고 수는 자연히 소멸되느니라. 내가 천하의 모든 병을 대속하리니 그러므로 후천에는 억조 창생에게 병고가 없느니라. 상제님께서는 병의 원인으로 인간 삶의 배후에 적용하는 척신의 문제까지 얘기하고,
어떤 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말씀하셨고 그 척신을 밝히고 수를 제거하면은 병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당신께서 대속까지 해 가시면서 인류가 골치 아파하는 모든 병을 대속하셨고 이제 병겁 하나만 딱 남겨두고 그 솔루션으로 의통을 이제 전해 주셨던 건데 그래서 후천 인류가 이제는 병 없이 사는 그러니까 후천에 가면은 의사는 이제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데 그 가는 과정의 중간 다리의 어떤 통찰을 이 진화의 배실이라는 책이 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저는 재밌게 읽었고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인류가 가진 뇌를 10분 활용해서 타고난 체질과 시대의 요구에 일치시키자 이런 결론으로 가고 그래서 20만 년에 걸친 인류가 그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 문명을 일궜듯이 앞으로 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도 가능하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찬 비전으로 이 책을 끝맺고 있습니다. 네, 하민서 포정님 모시고 진화의 배신에 대해 말씀 나눴는데요. 인류가 선천상극 질서에서 생존하기 위해 새로운 몸의 유전자를 발현시켰듯이 이제는 후천 상생의 세상을 맞아서 몸과 마음의 새로운 유전자를 발현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포정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화무쌍한 자연 환경에 맞서 인류는 때론 적응하고 때론 맞서 싸우며 문명을 발전시켜 왔는데요. 선천상극의 세상을 넘어 후천상생의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 대자연이 인류에게 후천 가을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겠습니다. 자연 환경과 진화의 관계를 탐구하고 싶은 분들께 진화의 배신을 추천해 드립니다.